안녕하세요. 사연의 샘입니다. 이야기는 언제나 누군가의 삶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인의 사연을 바탕으로 때로는 사실 그대로, 때로는 약간의 각색을 거쳐 오디오 드라마로 다시 태어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길, 지금 당신이 걷고 있는 길과도 닮아 있을지 모릅니다. 이제 조용히 귀를 기울여 주세요. 당신의 마음 한켠을 두드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그랬다. 나는 그 집에 며느리로 들어간 게 아니라 경쟁자로 들어간 기분이었다. 결혼식 날 시어머니는 나를 딱 한 번 올려다보더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다고 했다. 쟤는 아들한테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야. 엄마 말 잘 들을 여자였어야지.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10년을 같이 살아보니 알겠다. 그 여자는 나를 며느리로 받아들인 적이 없었다. 그냥 아들의 생활에 침입한 제3자일 뿐이었다. 아침밥을 차려도 청소를 해도 아이를 돌봐도 넌 아들보다 못하다. 그 말만 입에 달고 살았다. 어느 날은 이런 말도 했다. 나는 우리 아들 신발 냄새도 좋더라. 그 말을 들은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다. 에이 엄마 누가 아들 신발 냄새를 맡아. 그 순간 시어머니 눈이 번쩍하더니 날 째려보며 말했다. 넌 모르지? 그게 정이야. 난 너처럼 기계적으로 밥하고 빨래나 하는 여자랑은 달라. 그 순간 내가 왜 숨이 턱 막혔을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항상 그랬다. 시어머니의 폭언에도 모욕에도 그는 늘 침묵했다. 그냥 참고 살아 다들 그렇게 사는 거야. 그 말이 정답인 줄 알았던 날들이 바보 같았다. 가장 끔찍했던 날은 작년 여름이었다. 시어머니가 다리를 다쳐 우리 집에 잠시 오게 되었고 남편이 시어머니 다리 주물러주는 모습을 보며 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그때 시어머니가 말했다. 아휴 우리 아들 손은 참 따뜻해 여보. 옛날에 나 아플 때도 이렇게 해줬지. 그 순간 난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떨어뜨렸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조용해진 거실. 남편도 아무 말이 없었다. 시어머니는 날 노려보며 말했다. 넌 이런 거 해봤어? 남편 다리 주물러 본 적 있냐고? 네, 몇 번 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너 같은 애가 뭘 알겠어. 그녀는 아들과의 추억을 얘기할 때마다 내가 없는 사람 취급을 했다. 우리 아들 어릴 때부터 다리가 약했잖아. 무릎은 내가 매일 주물러 줬지. 대학 가서도 자취방 가서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갔었어. 그거 알아? 그땐 걔 여자친구 있었는데 나 몰래 왔더라고. 그 여자보다 내가 낫지 않니? 나는 그때 알았다. 이 여자는 진심으로 자기 아들을 남편처럼 여긴다는 걸.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왜? 찔려? 아니면 내가 부럽대? 그날 밤 나는 남편에게 조용히 물었다. 오빠, 어머니가 왜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 몰라 그냥 엄마 스타일이 그래 예민하게 굴지 마. 그런 말 좀 하지 마. 예민한 게 아니라 이상하잖아. 남편은 피곤하단 듯 눈을 감고 누웠다. 그 모습이 너무 차갑게 느껴졌다. 그날부터 나는 남편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워졌다. 그가 어머니에게 하는 작은 배려, 그녀의 말에 웃는 얼굴, 그녀가 불쾌한 말을 해도 모른 척하는 그 자세까지. 얼마 전엔 이런 일도 있었다. 시어머니가 내 생일날 집에 와서 말했다. 어머 오늘 생일이구나. 미역국은 끓였어? 제가 끓였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은 내가 끓인 미역국밖에 안 먹는데 내가 끓인 건 맛이 없어서 그렇지. 그러곤 남편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얘 엄마가 끓여줄까? 내가 오늘 끓이면 옛날 만날 거야. 남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나는 남편에게 울면서 말했다. 당신 내 편 맞아? 그걸 왜 지금 물어? 오빠는 내 남편이야. 그런데 왜 내가 자꾸 제3자 같지? 엄마가 좀 과하게 구는 거 알아. 근데 너도 좀 참아야지. 참아? 내가 왜 참아야 해? 당신은 아내를 앞에 두고 엄마랑 부부처럼 굴잖아.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런 행동도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날 이후로 나는 시어머니를 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우리 집을 드나들었고 마치 자기 집처럼 대하며 내 물건을 마음대로 만졌다. 화장대 위에 있던 내 립스틱을 보며 말하길, 이 색은 너한텐 안 어울려. 우리 아들은 이런 색 안 좋아해. 그럼 전 안 바를게요. 그래야지. 난 내가 예쁜 척하는 게 참 싫더라. 그녀는 아들과 나 사이를 가로막았다.
눈에 안 보이게 그러나 확실하게. 결정적인 날은 며칠 전이었다. 나는 남편과 다툰 후 침실에 들어가고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얘 네가 저런 여자랑 왜 사는지 모르겠어. 엄마가 좋은 여자 골라줄 걸 그랬나 봐. 엄마 그만 좀 해. 나도 지쳐. 너 힘들지? 그럼 엄마랑 살래? 어릴 때처럼. 그 순간 나는 문을 벌컥 열고 나갔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미소 지으며 말했다. 왜 질투나니? 얘는 내 아들이야, 내 전부야라고 넌 그냥 끼어든 존재라는 거 아니? 나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말했다. 그 남자는 내 남편이에요. 어머니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젠 못 참아요. 그리고 그날 나는 집을 나왔다. 하지만 끝은 아니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집을 나왔다고 끝이 나진 않았다. 내가 집을 나간 그날 밤 남편은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다. 하루, 이틀, 3일이 지나도 그는 조용했다. 전화 한 통 없었다. 나보다 더 분노했던 건 우리 친정 엄마였다. 너 미쳤니? 네가 왜 나가? 나가려면 그 시어머니가 나가야지. 그냥 피하고 싶었어. 그래봤자 그 여자만 좋아하지. 너 안 들어가면 아들 붙잡고 더 노골적으로 굴 것 뻔하잖아. 엄마 말이 틀리지 않았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나 대신 받아 쓰는 카톡 캡처가 내 눈앞에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남편. 보낸 메시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엄마, 오늘도 저녁 뭐 해줄 거야? 집 비밀번호 바꿔줘. 혼자 자니까 허전하네. 나는 멍해졌다. 집 비밀번호를 바꾼 건 나였다. 나가면서도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 새로 설정해뒀는데 그걸 시어머니가 바꾼 걸까? 남편이 바꿔달라 한 걸까? 미쳤다, 진짜. 입에서 혼잣말이 튀어나왔다. 나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5번 만에 겨우 받았다. 어디야? 일하는 중이야. 그래? 내 옆엔 누가 있어? 무슨 소리야? 너 엄마랑 같이 있지? 그게 왜? 지금 내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진심으로 대답해. 그래. 지금 엄마랑 살고 있어? 응. 그래, 잘 어울려, 부부처럼. 남편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작게 말했다. 너도 엄마한테 좀 이해하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어. 됐어. 나 오늘 그 집 갈 거야. 엄마랑 둘이 사는 집. 그게 무슨 말이야? 너도 그 집 살면서 알겠지만 이젠 당신 내 남편 아니야. 전화를 끊은 뒤 나는 택시를 탔다. 시어머니가 잠시 지내는 그 아파트. 남편과 내가 함께 살던 집이었다. 문을 두드리자 누가 봐도 당당한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나는 웃었다. 그 집 아들 아내 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시어머니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어머, 여기까지는 또 왜 왔어? 어머님이 원하시던 대로 아들 부인 자격 박탈하러 왔어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아직도 내가 며느리인 줄 아는 거니? 나는 거실 안을 보았다. 남편이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앞치마 두르고 찌개를 휘젓고 있었다. 부럽다, 진짜 부부 같네. 너 지금 말이 좀 심하다. 아니요, 어머님은 아예 선을 넘었어요. 아들을 남편처럼, 며느리는 남처럼.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만해. 왜 싸우려고 와? 그럼 물어보자. 지금 엄마랑 사는 게 편해? 내가 나가고 나서 단 하루라도 나 걱정했어? 그건 당신 엄마가 당신 다리 주물러주고 밥 해주고 옷 깨워주고 그게 진짜 좋았어? 넌 왜 자꾸 엄마를 이상하게 만들어?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이 그런 상황을 만들었잖아. 아내 앞에서 엄마가 주물러주는 다리 내주는 남편, 엄마 밥이 더 맛있다고 웃는 남편. 그때 시어머니가 끼어들었다. 그게 뭐 어때서? 그건 아들의 효심이지 내가 못해서 그런 거 아니니? 아니요, 그건 어머니가 아들을 남편처럼 만들고 싶었던 욕심 아닌가요? 남편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만해. 내가 그만하길 냈랐지. 당신은 단 한 번도 그걸 막으려 하지 않았어. 내가 무너질 때마다 방관했어. 이젠 내가 그 집을 떠날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뿌듯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잘 가라, 아들은 이제 엄마가 더 잘 챙길 테니까. 나는 뒤돌아서며 말했다. 어머님, 아들은 결국 엄마보다 아내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정상이라면 말이죠. 근데 그 아들이 계속 엄마 곁에 있으면 그건 이미 남편 역할을 포기한 거예요. 문을 닫고 나오는 내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후회는 없었다. 나는 남편을 포기하러 간 게 아니다. 남편이 스스로를 찾지 못한다면 그게 더 비극이니까. 하지만 끝난 걸까? 아직 아니다. 그 집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더 깊은 진실이 숨겨져 있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다. 결혼은 배우자랑만 하는 게 아니야. 그 집안 전체와 하는 거다. 나는 그 말이 틀렸다고 믿고 싶었다. 적어도 우리 둘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우리 사이엔 늘 제3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우리 부부 사이를 밀고 들어왔고 나는 어느 순간부터 아내가 아니라 침입자였다. 그날 이후로 난 다시 친정에 머물렀다. 남편에게서 연락은 없었다. 전혀. 단 한 통도. 사람들이 내게 물었다. 남편이 그 정도로 무심했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사실은 알고 있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만든 건 그 여자였다는 걸. 며칠 후 뜻밖의 연락이 왔다. 그녀였다. 시어머니. 잠깐 얼굴 좀 보자. 문자 하나, 단 2줄. 왜 만나자 했는지 몰랐지만 그동안 쌓인 감정을 마주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카페에서 만난 시어머니는 생각보다 초췌해 보였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 찌르는 것 같았다. 내가 원하는 게 뭐니? 내 남편이요. 그 애는 널 원하지 않던데. 그럼 어머니는 뭘 원하시는데요? 그 애가 행복해지는 것. 순간 헛웃음이 났다. 행복이요? 엄마 무릎 빼고 누워야 행복한 거요? 아내랑 자는 방보다 엄마 옆 거실이 더 편안한 남편이요? 그건 너희가 서로 잘 맞지 않아서 그래. 그때 나는 물었다. 어머니, 혹시 아버님이 왜 그렇게 일찍 돌아가셨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시어머니의 눈이 흔들렸다. 그녀는 말없이 커피잔을 감싸 쥐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내가 그걸 왜 묻니? 저희 결혼식 날 어머니가 그랬죠. 우리 아들 아버지 대신 내가 평생 지켜줄 거다. 그게 무슨 의미였어요? 잠시의 정적.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 그 사람은 날 버렸어. 바람나서 도망갔어. 그리고 그날 차에 치여 죽었지. 그게 내가 마지막으로 들은 이야기야.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래서요? 그래서 아들을 남편처럼 대하신 거예요? 그 애는 내 전부였어. 그 애만은 날 버리지 않을 줄 알았어. 근데 너한테 뺏기고 나니까 견딜 수가 없더라.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놀라웠다. 그 차가운 눈에서 처음으로 사람의 눈물이 흘렀다. 미안하다는 말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하지만 어머니가 그 아이를 남편처럼 품었을수록 그 아이는 남편이 아니라 아들로서도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누군가 카페로 들어왔다. 남편이었다. 말없이 우리 테이블로 다가와 자리에 앉았다. 들었어, 다 그랬구나. 나는 중얼이듯 말했다. 어릴 때부터 그랬어. 엄마가 아빠처럼 굴어주라고 말했던 거 나는 그게 가족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나를 지키진 않았구나. 그는 고개를 떨구었다.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젠 너희가 알아서 해. 그렇게 말하곤 그녀는 조용히 나갔다. 그 뒷모습엔 후회인지 안도인지 모를 감정이 묻어 있었다. 남편과 나는 테이블에 남겨졌다. 말없이 조용히. 미안해. 그의 첫 마디였다. 지금은 그 말로 충분하지 않아. 하지만 말로도 시작은 해야 하잖아.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그림자가 없었다. 그날 이후 남편은 독립했다. 그녀와의 정서적 분리를 시도했고 우린 상담도 받았다. 쉽진 않았다. 내 마음엔 아직 멍이 깊었다. 하지만 처음으로 함께 그 멍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나는 아직 그를 완전히 용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내 남편이 누구의 남편인지 누구의 아들로만 살지 않을 것인지 알고 있는 듯했다. 결국 부부란 서로의 상처를 핑계로 등을 돌리는 사이가 아니라 그 상처를 같이 바라봐주는 사이일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나는 바란다. 이 남자 이제 정말 내 남편이 되기를. 이번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욱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